네, 요게 진짜 회사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이 드시면 여러 가지 세팅들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다 설정을 저장해 두고 나중에 다시 도면 작업을 할 때 그런 세팅 값들을 다시 다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어떤 템플릿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겠지만 설정 값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프로그램 상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켠다거나 뭐 데스크탑으로 작업하다 랩탑을 켠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유가 안 되고요. 공유가 안 되고 기타의 이제 도면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템플릿 파일 즉 이제 DWG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직 레이어 개념은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갈 텐데 지금 형형색색의 색상으로 표현된 도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색깔은 몇 밀리미터, 다시 말하면 0. 몇 밀리미터거든요. 사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출력 인쇄의 그 설정 값을 따를 때 어떤 색깔은 0.5mm, 어떤 색깔은 0.4mm, 어떤 색깔은 0.3mm 이렇게 출력되도록 여러 가지 세팅 값을 저장해놔요. 그거는 이제 도면 세팅에 어, 더불어 CTB라고 하는 플로터 설정을 또 따로 저장을 해두시는데 그 설정 값들에 따라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들, 그러니까 구조체 예를 들면 뭐 기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뭐 상부에서 올려다본 뷰다 그러면 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짙은 선으로 강하게 그려져야지 눈에 확 띄겠죠. 그 다음에 뭐 단열재라든지 마감재 색상이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한 색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선의 위계를 주기 위해서 선의 색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도면을 출력하면 이렇게 색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도면 출력이 될 텐데 그 흑백의 선 두께가 조절이 돼가지고 어, 구분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레이어라고 하는 세팅들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레이어 창은 항상 켜놓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레이어 창을 필요할 때마다 레이어라는 단축키를 입력해가지고 켜시는 분은 제가 보긴 봤는데 좀 답답하니까 화면이. 근데 보통 이제 듀얼 모니터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 켜놓고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레이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죠. 공통 레이어, 건축 레이어, 뭐 인면 레이어, 구조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정 값들을 여기에 쭉 가상의 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가상의 그림. 얘는 뭘로 사용한다, 무슨 색깔이다. 얘는 뭘로 사용한다, 무슨 색깔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도면을 그릴 때 지금 나는 주요 골조벽을 그리고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그려야겠다. 그다음 습식벽을 그리고 있으니까 연두색으로 그려야겠다. 건식벽을 그리고 있으니까 흰색으로 그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약속도 아니고요. 회사마다 정해진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나만의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레이어에는 0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디폴트 레이어 이외에 하나도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실 텐데 추후에 저희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때쯤 되면은 레이어 구분을 하셔가지고 색상 지정하셔서 도면을 그리셔야 돼요. 그 색상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로터 설정에서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다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림 자체는 여러 가지 레이어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구분할 수 있게 색상 구분을 해서 도면을 그리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 구분과 더불어서 어, 선의 이제 그 속성들이 다르거든요. 선의 속성들. 예를 들면 중심선이라든지 뭐 오픈된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 속성 값들을 선의 종류를 다른 걸 입력해요. 이게 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건축선이라든지 인접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대시
라인 대시 대시 라인 대시 대시 이렇게 가는 요 선을 쓰는 게 그냥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 평면을 잘랐지만 상부 선이 더 튀어나와 있다. 뭐 노대라든지 아니면 상부에 필로티 상부에 어떤 건축선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점선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회사마다 다르냐라고 하면 요거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속성의 선을 쓴다는 건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선의 색상은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게 다른 색깔로 그려도 어떤 색깔을 어떤 두께로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설정값을 다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골조백이 가장 두껍게 출력되게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 원칙이고 맞는 거지만 꼭 노란색이 골조선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어떤 이런 시스템들은 제가 뭐 여러 회사에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는 비슷한 설정 값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한 회사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회사에서 캐드가 한참 보급될 때 쓰기 시작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써서 이직하거나 아니면 퇴사하고 다시 재취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설정 값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쓰고 하다 보니까 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의 색상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들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어떤 것들은 뭐 라인 대시 대시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세계적으로 건축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학년 올라가시면서 쭉 같이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저장해 놓은 어떤 템플릿 파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만드실 수 있어야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캐드가 익숙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굳이 알려드리는 건 언제든 설명드리면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레이어 같은 거 할 때 다시 레이어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왜 이걸 만들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자꾸 외우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색상 구분을 왜 하는지 이름 어떻게 지정하는지 뭐 어떤 타입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출력되는 도면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에서 어떤 도면을 작성할 때 무조건 이 파일을 열어서 CAD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세팅 값들이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작업하신 내용 여기 쭉 붙어 있겠죠, 그쵸? 쭉 붙어 있는 내용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하기 전에 지난주에 아마 요거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쵸?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 확인해 볼게. 9는 아니었어? 9가 뭐지? 아, 요게 9구나. 요건 아니었다. 그래? 그럼 뭐였지? 잠깐만. 아, 그렇구나. 아, 요 내용은 아예 안 들어가 있구나. 아, 그러네요. 조금 더 고급화된 내용이네.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해보면서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을 그리는 방법은 알고 계시잖아요.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단순히 이제 선을 그리는 방법 말고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그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거를 같이 해볼 건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정 값들 저랑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 설정 값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다이나믹 모드라고 하는 것들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동적 입력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다이나믹이니까 동적이고 다이나믹 동적 모드라고 해야 되나? 동적 근데 제가 그냥 입력이라고 썼거든요. 입력에 대한 내용이라서 다이나믹 입력 모드는 모드죠, 그죠? 모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동적 입력 모드에 대한 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기본 단축키가 F10이에요. F10인데 보통 우리가 F1번부터 뭐 F에 관한 설정들은 여기 아래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설정 값들을 켜고 끌 수 있게 토글로 켜고 끌 수 있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다이나믹 모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켜져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저도 원래는 켜져 있지 않은데 알려드리기 위해서 켜놨거든요. 저는 이걸 설정 값을 변경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꺼두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이나믹 모드라고 해서 다이나믹 인풋 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창을 어디서 켤 수 있냐면 쭉 오른쪽 가시면 선 3개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켜져 있고 켜져 있고 켜져 있고 하는데 요거 지금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꺼져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 잘 안 건드리거든요. 설정값 한번 정하면 잘 안 건드려서 꺼져 있는데 여기서 쭉 켜면은요 위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쭉 켜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팅 값들을 건드리진 않는데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켜고 끌 수는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하는 걸 켜면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창이 하나 떠요. 이게 다이나믹 인풋 창의 생김새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안 쓰는 거로 설정값을 한번 저장해 놓고 그냥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켜져 있으면 자꾸 실수로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끄고 사용하는데 요 명령어가 dyn이라고 하는 게 다이내믹의 앞글자 3개를 딴 거고요. 뒤쪽에 모드는 모드겠죠 역시. 그래서 dyn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되게 그냥 숫자 3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CAD나 어떤 프로그램적인 거를 배우실 때 좀 엔지니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터글 같은 거 할 때 yes or no가 보통 우리 0, 1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세계에서. 근데 얘는 3까지 있는 게 설정값 자체가 0, 1, 2, 3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3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뭔가 그렸을 때 여러 가지의 창에 보였던 내용이 저랑 달랐을 거예요. 이게 3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근데 캐드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 세팅 값이 3이기 때문에 실수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3 그대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얘가 뭐냐? 네, 1번이랑 2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0번은 비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좌표, 2번은 치수, 3번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3이 되어 있다는 건 다이나믹 모드, 곧 동적 입력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라인이나 뭐 렉탱글이나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 입력하고 나서 여기 지금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글씨 쭉 써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포인트를 찍으면 이 포인트에서부터 얼마 수치값 예를 들어 뭐 일십 백천만 이다 하면 이 수치값을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서의 방향대로 이 수치값만큼 그려진다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다이나믹 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1번 좌표 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다시 보면 다이나믹 모드가 0이면요. 자, 라인 했을 때 네모가 안 뜨죠. 그쵸? 네모가 안 뜨는데 물론 여기서 입력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 요 수치만큼 가긴 할 거예요. 그쵸?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여기서 내가 하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와 여기에 입력하는 창의 위치를 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좌표는요 특히나 더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절대적인 값을 입력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수치 얼마만큼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1번의 좌표 값으로 입력하면 정확한 그 좌표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좌표 값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좌표 상대좌표 배우셨죠? 그냥 입력하면 절대좌표 at 표시하면 상대좌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3번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좌표에 내가 찍은 점에서 실제로 치수 얼마만큼 어떤 위치로 가는지 다이나믹 동적으로 여기에 창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모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이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가를 했겠죠. 추가를 하면서 당연히 새로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훨씬 친근하고 눈에 빠르고 익숙할 텐데 기존부터 계속 써오시던 방법을 고수하시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캐드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창에 뜨는 게 시각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값을 전부 변경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새로 배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한 대로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는 뭔지만 알고 계시고 3번으로 유지를 해두시면 된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 실수로 끄거나 설정값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 다이나믹 모드가 뭔지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나믹 모드라는 명령어나 다이나믹 모드의 설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겠죠. 그쵸? 그러면 검색을 할 수조차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설정값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이나믹 모드 또는 뭐 동적 입력 모드 이런 것들은 용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에 설정값이 변경이 되거나 공용 컴퓨터 같은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맛에 맞게 설정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도 이제 입력을 알려주고 넘어갈 건데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친다 그랬잖아요. L은 제가 폴리라인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추천하는 L이 포함된 명령어들이 쭉 뜨겠죠. 그쵸? 쭉 뜨는데 여기에 안 뜨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 안 뜨시는 분들은 뭐가 꺼진 거냐? 똑같이 다이내믹 동적이겠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프롬프트. 우리 이제 프롬프트가 그 커서 입력하는 그 예전 도스 시절부터 있던 그 내용이잖아요. 즉석해서 뭐 재빠른 뭐 이런 뜻인데 바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 그 프롬프트 창 다이나믹 프롬프트가 0이면 이렇게 설정이 안 됩니다. 네, 아래쪽 요 커맨드 창에 쓰셔야 되고 다이나믹 프롬프트가 1이 되면은 명령어도 눈에 보이시는 상태로 입력할 수 있다. 다만 다이나믹 프롬프트가 1이어도요. 다이나믹 모드 자체, 동적 모드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다이나믹 프롬프트도 다 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다이나믹 모드가 훨씬 더 상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왜 꺼져 있는지 아니면 왜 저랑 다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공유 드릴 거니까 메모 안 해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 요거를 그래서 같이 그려볼 건데요. 하나씩 같이 그려볼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리는 노력을 하고 저랑 같이 그려보시면 아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게 더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일단은 사각형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각형 단위로 그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가로 세로는 똑같이 70인데 인쇄의 성격상 세로가 더 길게 출력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사각형의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P 라인 폴리 라인으로 그릴 때 누군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 20, 20,
30에서 뭐 전부 연결된 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시는 분이 있겠죠, 그쵸? 이렇게 다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요건 어떻게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에 선으로 쭉 완성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 이렇게 그리시는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리는 법밖에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간격들을 어떻게 계산하면서 그리실 거냐, 어,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렸다가 그린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지웠다가 이런 것들도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제가 한 번에 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 그냥 다 그려보실래요? 네, 어차피 같이 다 할 거거든요. 다 그려볼 거니까 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뭘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걸 그려보는 거냐면, 어차피 라인은 다 그리실 줄 알잖아요. 근데 오브젝트 스냅핑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특히나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오브젝트 스냅핑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없고, 정교하게 그리고 아니면 실수하고 이렇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핑,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딱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걸 그려보는 거니까, 일단 한번 쭉 해보시고 저랑 오브젝트 스냅핑 세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들 더 배워보고, 오늘 배운 명령어들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제가 5시 5분인데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너무 시간 오래 들이면 그리다가 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15분 드릴게요. 네, 15분 드릴 테니까 5시 20분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캐드 관련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자격증이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전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려면 캐드는 그냥 기본으로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취업하시는 거예요. 캐드를 못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졸업할 때. 그래서 근데 뭐 일종의 뭐 작도하는 자격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이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얼마만큼 빠르고 정교하게 그리는가를 따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무식한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같이 배우면 되겠죠. 네, 23 버전에서 했다가 22 버전으로 옮겨서 그리려고 하는데, 어, 23 버전에서 한 거 22로 어떻게 옮겨오나요? 23 버전으로 작업을 했다가 지금 22 버전을 새로 깔았나요? 아니면은 새로 깔았어요? 아, 그랬더니 지금 열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파일이. 그쵸?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010년 버전으로 저장하는 법. 혹시 기억 안 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기억이 잘 안 나. 열리긴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지? 파일이 열리긴 하는데 2022년 버전의 캐드를 켰을 때 바로 안 열려요. 그거는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버튼이랑, 그 프로그램을 구동한 다음에 파일을 찾아서 열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O 또는 이제 좌측 상단 오토캐드라고 되어 있는 A자를 클릭하면 오픈이라는 게 보일 텐데, 그 오픈으로 그 파일 위치를 찾아서 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작성하신 파일을 더블 클릭했더니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으로 열린다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파일을 DWG 파일을 클릭했을 때 2023으로 열린다. 해결했어요. 예. 만약에 2022년이랑 2023년이 깔려 있으면 이제 그 프로그램 설정, 컴퓨터에서 설정하는 거죠. DWG를 기본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본인이 지정한 대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중복해서 잘 안 깔아 놓으니까 2022년 버전을 까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당연히 엄청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만으로 그렸을 때랑 그다음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라인 그리고 지우는 거 요거밖에 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 지점은 상관없이 상대좌표로 갈 거니까 일단 라인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이니까 엄청 확대해야겠네요. 저는 도면 이 세트가 커서 네, 요게 10 크기네요. 자, 그러면 10 이렇게 그리셨겠죠, 그쵸? 10 뭐야, 그쵸? 이렇게 사각형을 일단 그리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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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리고 넘어가면 일단 저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하셨겠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복사해서 넘어갈 건데, 요지는 뭐냐면 오브젝트 스냅핑을 할 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엔드 포인트가 정확히 잡혀 있어야 요 점에서부터 다른 점으로 이렇게 또 상대적인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시간을 열심히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렸다는 가정하에 아마 7개인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은 도대체 어떻게 위치를 잡아서 갈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점을 계산하면 되겠죠. 절대좌표를 그렸다고 하시면 절대좌표를 찍으면 되겠지만 보통 상대좌표를 그리시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보면 여기가 10이니까 10, 20만큼 떨어져서 또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라인을 일단 가상의 라인을 여기에서부터 20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명령어 완료하시고 라인 10 10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선택하시고 삭제.
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요 방법으로 그리시는 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루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선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요거 일단 이렇게 그리고 넘어갈게요.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볼까요? 저는 라인을 좀 맞추고 싶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그릴 건데 얘는 쭉 따라서 그리는 게 요렇게 요렇게 그냥 따라서 완성을 해도 되겠고, 요런 선들이 중복되는 게 싫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좀 따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중복되는 게 싫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0,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올라간 게 40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일단 명령을 끊고요. 다시 라인, 여기서부터 30, 여기서부터 2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안쪽에 있는 사각형 요렇게 하나로 이어지게 또 그리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사각형.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선을 또 잡아야겠죠. 여기서부터 10 끊고 다시, 자, 여기는 중복되어 있으니까 지금 뒤에 그려진 게 항상 위에 그려지거든요. 먼저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그렸기 때문에 어, 위에 마지막에 그린 게 먼저 선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선을 그려놨다라고 하시면 걔를 지우고 싶죠. 그쵸? 임시로 그린 거니까. 그러면 얘는 선택이 안 되고 얘만 선택이 되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우시면 되겠죠. 그쵸?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Selection Cycling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지금 Selection Cycling이 꺼져 있잖아요. 얘를 켜면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거에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Selection Cycling의 그 미리 보기 같이 사각형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켜져요. 근데 얘는 뭐냐면 클릭했을 때 지금 선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겹쳐 있는 두 개의 선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보이시죠? 그럼 얘를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죠. 요게 뭐냐면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캐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개발이 됐다가 스케치업도 그렇고 라이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기만의 독창적인 좋은 어떤 방법들, 시스템들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걸 갖다 써요. 베끼는 거야, 그냥. 야, 저거 되게 좋은데 우리도 저런 거 넣자 해 가지고 넣은 건데, 저도 저거 안 켜고 쓰잖아요. 저는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에서 저거를 잘 쓰긴 하는데, 라이노는 저게 유효한 게 2차원의 커브도 그리고 2차원으로부터 3차원의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2차원의 개체와 3차원의 개체가 겹쳐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선택을 다이나믹 셀렉션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정확히 선택해서 하는 게 편한데, CAD는 대체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2D 드로잉 툴로만 쓰기 때문에 선들이 중첩되어서 겹쳐 있을 경우에 그 중첩되어 겹쳐 있는 선들만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선만 포함되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근데 괜히 다이나믹 셀렉션이 켜져 있으면 내가 이 커서 위에 갖다 댔을 때 얘만 선택하고 싶은데 또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면 거기서 시간을 더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셀렉션은 켜지 않고 사용합니다. 또 그냥 성향 차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사용하시고 처음 배우시는 과정에서 나는 이게 무조건 편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드에는 원래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라인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이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 그린 게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지금 덧칠이 됐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밑에 선이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완전히 똑같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이내믹 셀렉션이 없으면 선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캐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요. 여기서 선을 선택한 상태로 우클릭을 하면 쭉 아래쪽에 들어가시면 Draw Order라고 있어요. Draw Order. 오더가 이제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순서. 그래서 그려진 순서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려진 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bring to front, send to back, bring above object, send under objec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bring to front는 지금 내가 선택한 걸 무조건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린 것처럼. 그리고 send to back은 제일 처음에 그린 것처럼 제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ring above object는 한 단계 위로. 그러니까 선이 3개, 4개, 5개가 중첩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위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캐드에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먼저 그린 걸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개체를 뒤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선택하고 우클릭, 요게 draw order로 가는 단축키가 W거든요. 예. 왜 W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W였던 이유가 앞글자를 딴 뭔가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W로 하고 앞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front니까 F, 뒤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back이니까 B.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클릭, 우클릭, WB 하면 얘가 뒤로 가요. 그쵸? 다시 얘를 뒤로 보내고 싶다. 클릭, 우클릭, WB.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창이 2번 선택하기에 여러 개를 뜨면 창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클릭해서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더 번거롭고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클릭 WB, 우클릭 WF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은 없으니까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여기에 셀렉션 사이클링 그래서 얘는 단축키가 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단축키는 따로 없네요. 그쵸? 단축키는 따로 없고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라이트 클릭이에요. 이렇게 그냥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마우스 라이트 클릭하고 선택이 W는 드로우 오더고 W, F 또는 W, B 이렇게 가면 된다. 예. 이것도 손에 익숙해지시면 분명히 이게 빠를 거예요. 손에 익숙해지시면. 근데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옆으로 샜는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 반복하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일단 얘도 여기까지 그려놓고 넘어갈게요.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얘 여기서부터 그려볼까요? 자, 얘는 좀 찌그러져 있어서 헷갈리는데 보면은 20, 10, 총 70이니까 얘가 30, 30, 얘가 10이겠네요. 그쵸? 이 간격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을 끊어서 그려도 되니까 일단은 끊어서 그리고 합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20짜리 하나 그리고 10짜리 하나 그리고 또 10짜리 하나 그리고 또 10짜리 하나 그리고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다시 20짜리 그리고 요게 이제 한 변인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쭉 가겠죠.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얘가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마 요게 20이니까 10 띄우고 또 요게 가고요. 그쵸? 10 띄우고 가고, 얘는 45도 각도로 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10 띄우고 45도 각도로 갔으니까 10 띄우고 5 띄운 거에서 요 사선이 그려지겠죠. 그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운데에서부터, 정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는 45도로 갔으니까 5 맞나요? 요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요 전체 요 반이 5일 거 아니에요. 5 간 위치에서 5 가야지 45도잖아. 예를 들어 여기서 5 하나 그려준 거면, 선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45도가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위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15죠 이제.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게 45도죠 또.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5, 10, 10이니까 25죠? 얘는 요 사선의 시작이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몰라요. 그럼 일단 여기 놔두고, 자, 시작 부분 보면은 여기서부터 10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10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그으면 되죠? 요렇게 그려주면 얘는 필요 없고 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선 3개가 완성됐네요. 자, 그럼 얘도 하나씩 완성시켜 볼게요. 10, 10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사선이 가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은 다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에서 10이었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럼 똑같이 요게 쭉 그려졌다는 가정하에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은 번거롭게 해야 되지만 저는 다 했다는 가정하에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쭉 똑같은 방식으로 내 변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 10 이런 식으로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될 건데,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그리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 명령어들로 여러분이 지금 이 명령어밖에 모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빨리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다시 진행을 해볼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그릴 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70에 10 단위로 계속 뭔가가 가고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자, 70 70 70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이죠. 그쵸? 살펴보면 사선으로 여기 하나 쭉 가 있네요. 그쵸? 중심이 이어지게 이렇게 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뭔가 지금 벽돌 패턴으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간격이 10이래요. 10, 10, 10, 10, 10 가고 10, 10, 10, 10, 10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로 이제 10 가고 요 점과 요 점을 맞닿은 곳이 지금 요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요런 방식으로.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 10이 갔대요. 똑같이 10이 갔죠? 그쵸? 요렇게 쭉 간 거죠. 그쵸? 요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요렇게 그려진 거죠. 그쵸? 맞나요?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45도 각도로 쭉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중심을 그린 선을 기준으로 요 중심선이죠. 그쵸? 중심을 그린 선을 기준으로 요 단위에서 사각형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여기서 10 가고 그쵸? 10 가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다시 이 사각형의 중심 점들이 기준이 돼서 얘는 여기서부터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 어디에 점이 있어야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각형이 여기에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면 뭐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러분이 이제 치수 10씩 재가지고 그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그렸던 제가 지웠던 얘네들도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쵸?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것들을 선을 이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어줄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끊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선들을 쭉 이어주면 결국은 10단위로 가서 45도, 10단위로 가서 45도, 10단위로 가서 45도 이렇게 쭉 그려지니까 이 그릴 수 있는 그려진 점들을 기준으로 오브젝트 스냅핑이 잡히잖아요. 그 오브젝트 스냅핑이 잡히는 걸 기준으로 이런 사선들을 쭉 그려나갈 수 있고 결국 이 사선의 끝점에서부터 직각, 우리 오브젝트 스냅핑 중에 퍼펜디큘러 있었죠? 직각 방향으로 이제 쭉 내리면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계속 내리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그려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선을 그려가지고 그리는 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가선을 그리고 지우고 가선을 그리고 지우고 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너무 무식하잖아요. 캐드라고 하는 게 드로잉 툴인데 이거를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얘부터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4개만 완성돼 있으면 되는데 저랑 같이 연습해보는 것들은 연습하고 지우셔도 됩니다. 자, 하나만 완성돼 있으면 돼요. 세로 방향으로 돼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자, 일단 10 곱하기 10 짜리 사각형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데
폴리라인 4개로 그리느냐 아니면 렉탱글로 그리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 사각형 그려졌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명령어가 join, copy, move 이렇게 3개를 배울 건데 되게 쉽죠? 여기 보이시는 join, copy, move. 네, 복사와 이동. 복사 없이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겠죠. 복사가 얼마나 편한 기능인데, 그쵸? 자, join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copy, 복사하다, copy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C라는 단축키로 변경을 해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CAD의 기본 설정에 C는 circle이라고 하는 원을 그리는 명령어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 얼마나 그린다고. 그래서 저는 circle을 CI로 변경을 해놨고요. C는 copy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C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copy 입력해보면 다시 일로 가야겠죠? 자, copy 입력하면 뭐라고 뜨죠? 항상 프로그램에서 뭘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copy 대문자, 그러니까 두껍게 되어 있는 거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다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컴퓨터에서 요구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죠. 오브젝트들을 선택해라. 근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영어 개념에서 복수는 항상 여러 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것을 모두 플로럴, 복수 형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는 여러 개, 하나 선택해도 되고 여러 개 선택해도 되고. 지금 그린 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선택할게요. 클릭. 선택했죠. 클릭은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완료했다라는 인풋을 줘야 돼요.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컴퓨터한테 입력 신호를 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기준점의 개념이에요. 오리진 포인트라고 하는, 지금 이제 CAD에서는 베이스 포인트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 specify base point 이렇게 나오죠. 뒤쪽은 무시할게요. 5월이니까. 자, 베이스 포인트를 입력해라 라는 개념이 있는데, 베이스 포인트 개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를 갈 건데, 이 개체를 어디에서 어디를 보낼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어떤 점까지로 보낼 거냐. 메모장으로 설명드릴게요. 요 베이스 포인트 개념이 CAD에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카피 명령이 되게 쉬운 명령어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손이 꼬여요. 왼손과 오른손이.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각형을 이쪽으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한테 얘를 여기로 복사해라 라고 할 때 이 모든 점들을 다 카피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카피해서 여기에 쭉쭉쭉쭉쭉쭉쭉쭉 1대1로 이동시키는 게 카피인데, 컴퓨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베이스 포인트란 걸 하나 찍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딘가 찍겠죠. 베이스 포인트는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어디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체 위를 찍어도 되고요. 개체 밖을 찍어도 돼요. 근데 대체로 베이스 포인트는 스냅핑이 잡히는 포인트를 찍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디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외부를 찍어 볼게요. 그냥 베이스 포인트를 제가 만약에 여기를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개체와 요 베이스 포인트까지 포함해서 합동이 되게 하려면 이 개체의 원이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겠죠, 그쵸? 맞아요.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 여기 있어야겠죠. 그쵸? 이해돼요? 그럼 컴퓨터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느냐? 네가 복사하고 싶은 개체는 얘인데 점을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냐면요. 베이스 포인트를 찍으면 그 다음에는 타겟 포인트를 찍으라고 해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요. 타겟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 지점을 찍고 가고 싶은 목적지를 찍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CAD에서 이해하기로는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점과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있던 형태를 계산해 가지고 이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은 좌표, 상대 좌표 체계로 얘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컴퓨터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한 번에 그리는 걸로 보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를 찍는지가 CAD를 여러분들 그 실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얘를 여기로 복사하고 싶어요. 얘를 여기로 복사하고 싶어.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로 찍어야 되죠? 제가 5스냅 설정을 이야기하면서 베이스 포인트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들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 나중에 뭐 미러라든지 뭐 로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쭉 수행하게 될 텐데 그 어디에도 항상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 기준점을 어디를 찍는지가 여러분들의 CAD 실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른쪽 위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위에 점이 되는 이 기준점을 이쪽으로 복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얘밖에 없잖아요. 얘랑 얘의 이 두 개의 개체의 유일한 스냅핑 포인트, 서로 교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여기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꼭지점에 맞닿게 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종착지가 여기다 라는 게 확정이 됐으면 복사한 이후의 종착지니까 이 개체가 복사돼서 일로 왔겠죠. 그 개체의 종착지가 여기니까 오리진 포인트는 얘를 합동으로 복사해서 내려가 보면 요 형태의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아니 도대체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저도 캐드 배울 때 어려웠다는 사실을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란 개념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도. 근데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명령 취소하고 다시 해보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카피, 선택, 엔터, 베이스 포인트 얘로 찍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엔드 포인트 잡혀 있는 거예요. 찍고 어디로 가야 되죠? 얘가 이 점이 이 점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복사 되잖아요. 그쵸? 멀티플 카피가 기본이니까 계속 복사할 수 있어요. 그쵸? 7개.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미러 명령을 모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나 복사하고 싶어.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거죠. 커피. 여기서부터 클릭한 건 일로.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카피, 베이스 포인트 이번에 이쪽 잡아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확대해도 얘는 십자 모양으로 만나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카피할 건데 이번에는 이 개체를 우측으로 카피할 거니까 좌측면에 있는 어디를 찍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엔드 포인트를 찍던 미드 포인트를 찍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찍고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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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개 지우면 되겠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얘는요, 사실 로테이트나 미러를 이용해야지 훨씬 빠른데, 그거는 배우기에 지금 조금 어렵거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음, 카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카피만으로 일단 완성을 해봅시다. 반복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완성됐다고 가정할 때, 제가 익스플로드라는 개념은 설명드렸나요? 왠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인의 반대가 익스플로드, 폭파시키다 라는 개념인데, 일단 여러분들 조인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제가 알려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알려드렸냐면, 폴리라인은 선이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라인화 시키려면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로 분해를 시켜버리면 각각의 개체로 쪼개진다 라고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말씀 안 드렸다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폴리라인은 라인이 항상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익스플로드, 저는 익스플로드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EXP로 하면은 좀 멀어요, P가. 그래서 저는 EXD로 단축키를 지정해 놨거든요. 보통 E는 erase로 쓰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EX는 뭐가 지정돼 있지? extend 맞아. extend도 워낙 많이 쓰는 명령어거든요. 확장시키다라는 명령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E와 EX가 전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D로 제가 할당을 해놨어요. 일단은 그래서 explod를 하면 이렇게 쪼개진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거꾸로 그러면 합치는 개념은 뭐냐? 다시 합친다라고 하는 건 join 개념이죠. join은요. 선과 선이 끝이 정확하게 만나고 있어야지 조인이 됩니다. 조인 얘 엔터 치면 다시 합쳐져요. 마찬가지로 조인 전체 선택 요 네 개가 다 만나고 있었겠죠. 처음에 우리 폴리라인으로 그랬으니까 엔터 치면 합쳐져요. 다만 선과 선 끝과 끝이 만나 있어야 합쳐지는 거지. 폴리라인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폴리라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두 개를 조인으로 합칠 수 있냐? 요건 안 됩니다. 이미 얘네들끼리 조인이 되어 있고 얘네들끼리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합치는 성격을 변경시킬 수는 있겠죠. 요렇게 삼각형이었던 거, 요렇게 사각형이었던 거 익스플로드 시키고 얘 두 개 조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그쵸? 정확하게 만나고 있었으니까 얘 조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조인도 되겠죠. 얘는 왜 조인 됐을까요? 아까 삼각형과 사각형 분명히 조인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방식으로 하니까 조인이 됐죠. 얘는 왜 된 거냐면 이 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렸다라고 인식시킨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한붓 그리기 기억나시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조건. 교차점이 짝수이거나 연계일 때 한붓 그리기가 가능했죠. 그쵸? 지금 4개 만나고 2개니까 어디서 시작하던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조인이 된 거예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친 게 아니라 전체의 선을 합쳐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형태처럼 보이게 지금 된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왜 제가 조인과 익스플로드를 먼저 설명했냐면 이렇게 그려놓으신 분이 있을까봐 지금 어설프게 붙어있고 어설프게 쪼개져 있죠.
근데 우리가 카피를 써서 얘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전부 폭파시키자 이거예요. 전부 익스플로드 해버릴게요. 예. 다 하나씩 쪼개지게. 자, 그럼 쪼개진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활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자, 일단 30이라고 하는 요 길이가 모든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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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쵸?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70이라는 틀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이 30의 틀 아까 뒤쪽에 있는 거 선택할 때 레이어 순서 안 바꿔도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쵸? 얘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도 하나 있고 얘가 여기도 하나 있고 얘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제가 기준점 바꿔가면서 지금 복사한 거 느껴지시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직선 끝까지 직각 오스냅 잡혀 있으니까 보내버리고 얘도 지금 10 떨어뜨려 가지고 선 하나 둘 셋 이렇게 꼬아지는 거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정확하게 하나 보내주시고 명령어 끝내고 여기서부터 얼마였죠? 30 10 10 이렇게 보내고 얘는 중복되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쭉 완성하면 금방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들을 내가 미리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은 로테이트 카피를 쓰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기능이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안 됐으면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지만 저는 뭐 미리 했어요 하면서 막 혼자 빨리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어떻게 그려져 있었죠? 이렇게만 그려져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다. 그쵸?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레이어 아직 모르시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선들을 미리 좀 그려 놓으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복사할 수 있는 게 얘도 그쵸? 이렇게 가서 붙고 붙고 얘도 붙고 붙고 그쵸? 마찬가지로 틀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있었죠. 복사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얘도 익스플로드 시킬게요. 일단은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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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선들 우리 이미 한번 그려놨으니까 얘부터 짧은 쪽부터 한번 갈까요? 어디로 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위쪽으로 가니까 복사가 역으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기준점 어디 잡는지 계속 한번 보세요.
그쵸? 나머지도 뭐 슥슥슥 하면은 금방 되겠죠. 예. 얘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생겼으니까 복사하기 쉽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되니까. 복사했다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전부 카피로 했는데 기준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제가 복사한 거 보셨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를 기준점을 찍고 넘어갔는지. 자, 그리고 익스플로드 조인을 배웠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단일하게 되어 있는 폐 곡선, 닫혀진 곡선은 안과 밖이 구분되도록 조인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벽체를 구성할 때 벽체의 두께를 만드시거든요. 그 벽체의 두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 그 안쪽 벽체, 바깥쪽 벽체 사이의 공간들은 꽉 채워져 있는 솔리드의 개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뭐 철골이면 철골, 여러 가지 재료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안쪽은 뭔가 차 있는, 건축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커브들이 하나로 조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오프셋이라는 명령을 나중에 썼을 때 전부 선이 분화돼 가지고 서로 만나고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선택하셔가지고 조인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 선택하고 조인 누르셔도 됩니다. 항상 명령어는 먼저 입력을 하시든지 나중에 입력하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엔터 누르면 합쳐졌죠, 그쵸?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합칠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나는 바깥에 있는 큰 테두리로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V자를 하나로 합치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건 개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똑같이 얘랑 비슷한 합동의 모양으로 요렇게 하나로 합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요 V 모양 일자로 가고 V 일자 요걸 하나로 합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시는 분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인 하실 때는 다 선의 끝과 끝이 만나 있기 때문에 조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인을 습관적으로 왜 하냐면 조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작도를 잘못하신 거예요. 복사를 했을 때 기준점과 목적지가 다르거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선이 엇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드로잉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도 나머지 부분 다 조인 해보면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에 따라서 복사를 하는 건데 얘는 조금 더 쉽겠죠. 예를 들어 요렇게 갔어요. 한 선 딱 그었어. 이까지만 여러분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됐죠? 요게 10 간격이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얘 전체 다 또 선택해서 복사 요렇게 가면 넘어간 건 지워버리고요. 이 위쪽 선들 다 완성된 거죠. 그쵸? 맞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했는데 항상 기준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요 아래로 복사하려면 10만큼 아래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맞죠? 어디에서 어디가?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가. 그러면 카피 얘 할 건데
기준점 얘 베이스 포인트 여기에서 어디로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10만큼 엔터 쳐도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동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 30, 40, 50, 60 입력하면 되겠죠? 기준점을 찍어서 다음 점까지 내가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우리 P라인 그릴 때랑 똑같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갈 건지 수치를 입력해 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10,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30, 여기서부터 40 이렇게 해서 쭉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쉽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으면 요 사선,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이 사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계속 복사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복사하면 돼요? 얘를 복사하는 게 낫겠네.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지금 직각 옵션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완성해 나가시면 된다. 자, 카피가 있으면 이동 명령, move라고 하는 이동 명령이 있는데요. 카피랑 move는 개념이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은데 카피는 원 개체를 남겨두는 거고요. 이동은 원 개체가 옮겨지고 원 개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원 개체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고 하면 원 개체 자체가 상황이 변경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원 개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카피는 원개체를 놔두고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카피고요. move, 이동 개념은 원개체를 복사한 뒤에 원본을 삭제하는 게 move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피 이거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그쵸? 이게 복사죠. 근데 이동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지워버리면 여기서 일로 이동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동의 개념은 똑같이 명령어는 move, move, 움직이다 라는 명령어인데 거의 99.99%가 m으로 단축키를 쓸 겁니다. m 엔터, m 엔터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이동했을 때 원개체가 사라져야지 이동이겠죠. 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카피와 무브는 속성만 다를 뿐 명령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필요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명령어끼리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undo, redo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Ctrl G, Ctrl Y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AD에서도 Ctrl G, Ctrl Y가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먹지만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하면 계속 거꾸로 가죠, 그쵸?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하면 계속 앞으로 가요. 근데 요거를 명령어로도 존재한다. 예, 명령어가 뭐냐? 내가 실행했던 걸 취소하는 명령어는 undo예요. 하지 않겠다. undo. 그래서 보통 U 엔터로 됩니다. U. 단축키가 U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U 엔터, U 엔터, U 엔터가 undo니까 컨트롤 G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CAD는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는 엔터를 누르면 다시 실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전에 카피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명령어 다 끝났죠? 끝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다시 엔터,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다시 무조건 실행이 돼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실행한 명령어가. 그러면 명령어가 실행 취소가 undo라 그랬잖아요. 그럼 undo라는 걸 할 때 U, 엔터 한 번 하면 undo 되겠죠? 그 다음에 undo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엔터만 계속 갈기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컨트롤 Y를 누르고 있는 게 좋은지 컨트롤 G를 누르고 있는 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두 할 때는 U 스페이스 바로 그냥 언두를 합니다. 예, 그게 그냥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redo는 언두 한 거를 다시 하다 컨트롤 Y 개념인데 redo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다시 하다 redo. 근데 redo는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언두 한 거를 redo는 하지 않거든요. 언두 했다가 그냥 한두 개 더 하지. 그래서 redo는 그냥 redo로 입력하거나 컨트롤 Y 클릭하거나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하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R 단축키는 rotate로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RE는 regen이라 그래서 새로 고침, 도면을 새로 고침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RE까지 보통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redo까지 단축키를 할당을 하기가 조금 버거운 거죠. 그래서 redo는 잘 활용하지 않고 저는 U 엔터로 취소를 하고 redo가 필요할 때는 그냥 redo를 입력하거나 컨트롤 Y 한번 누르거나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됐죠? 자, 오브젝트 스냅, 오스냅은 지난주부터 쭉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그리는 건 아니야. 그냥 끝낼 수 없어. 요거 하나만 더 그려보고 끝낼 거예요. 저거 설명 듣고 요거 하나, 보통 이거 두 개까지 그리는데 요거 하나만 더 그려보고 끝낼게요. 연습이니까 일단 설명부터 빨리 드리고 그러면 저거 그리고 갑시다. 자, drawing limit이란 게 있는데요. 요 개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drawing limit. drawing limit이 뭐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스케치북의 크기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저처럼 지금 10단위로 그리고 있는 크기가 요만한데 제가 그리고 있는 도면의 풀세트의 어떤 설정값들이 여기에 써져 있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도면들을 보면 거의 한 포션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건물이 크고 도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면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4 용지의 크기, A3 용지의 크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420에 297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420 297 420 요게 A3 용지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크기로 얘네들을 갖다 붙여서 출력하면 그 A3 용지의 1대1 스케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건축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스케일로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1대 100이니 1대 200이니 1대 5000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사용하는 거고요. 도면을 줄여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도면을 줄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용지 크기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엄청나게 크게 확대시킨 다음에 출력을 할 때 그 축척을 넣어서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용지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드로잉 리밋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대 100의 크기로 출력을 하는 그 도면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꾸로 요 용지의 크기를 100배를 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크기 속에
도면을 작성하시고 이 크기를 A3로 출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린 거보다 100배 작게 출력이 되니까, 그쵸? 용지를 키웠으니까 100배 작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1대 100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의 크기로 출력이 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스케치북의 크기가 드로잉 리밋인데 이런 도면 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또는 1대 5천, 1대 만까지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드로잉 리밋은 리미트가 없는 무한대의 도면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죠. 여기서 다 그리셔도 되는데 왜 드로잉 리밋 개념이 있냐? 여러분들의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맨 땅에서 도면을 그린다라고 시작했을 때, 자, 드로잉 리밋을 설정하는 명령어는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를 입력해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specify lower left corner 이렇게 돼 있죠. 아래 왼쪽 요쪽 모퉁이의 기준점이 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0,0 XY축에 0,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종이가, 가상의 종이가. 오케이, 0,0 유지하고 싶으니까 기본 세팅 값이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upper right corner, 우측 상단의 코너가 420에 297로 돼 있죠. 이게 아까 무슨 용지 크기였나요? A3 용지 크기로 되어 있잖아요. 드로잉 리밋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A3 용지 크기로 드로잉 리밋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리밋을 넘어서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zoom all이라고 하는 확대 축소하는 명령어가 zoom이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zoom 명령을 입력해 보시면 줌을 하기 위한 설정값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기준으로 확대할 거냐, 우리 줌인 줌아웃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전체는 뭐냐면 드로잉 리밋을 꽉 채워서 요 캐드 화면에 띄워주는 게 줌 올이에요. 요 크기가 드로잉 리밋이 되게 줌해라 라고 하는 게 줌 올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만 영향을 미친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만. 여기 보시면 여기 0,0부터 요 끝점까지가 지금 420의 297 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려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줌 올 해도 용지 크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드로잉 리밋이 큰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설정값을 바꾸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유니츠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단위라는 뜻이잖아요. 유니츠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입력을 해보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드로잉 유니츠라고 하는 창이 뜰 겁니다. 창이 뜰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바꿀 수 있는데 뭘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length 이렇게 돼서 길이라고 나오죠. 타입 보시면 decim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architectural, decimal, engineering, fractional, scientif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뭘 해도 상관없는데요. 우리는 뭐 건축이니까 건축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데시멀은 십진법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진법 쓰니까 십진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조적인 사무실에서 이런 걸 쓰는지.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 타입에 데시멀 또는 임페리얼 이런 단어로 나뉘거든요. 근데 임페리얼 수치는 뭐냐면 미국의 인치 피트 단위를 쓸 때 이 타입을 다른 타입을 지정해서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키텍처럴 데시멀이라고 하면은 아마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요 단위로 쓸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데시멀로 사용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데시멀과 임페리얼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거든요. 십진법의 또는 인치 피트 단위의. 그리고 데시멀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돼. 아키텍처럴이 여기 인치 피트네요. 요거 정정할게요. 예, 정정합시다. 보통 임페리얼이라고 그 용어를 지칭하는데 CAD에서는 아키텍처럴을 인치 피트 단위로 여기 보시죠. 샘플 아웃풋이라고 해서 2인치 뭐 이렇게 땡땡
피트, 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땡땡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게 인치 피트 단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위를 아키텍처럴이라고 지칭해놨네요. 예. 웃긴 놈들이네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개발했으니까 우리 거다 이거야. 인치 피트가 근본이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아키텍처럴로 되어 있으면 지금 땡땡땡 피트 인치 그죠? 그 다음에 인치 이렇게 표시되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큰일 나겠죠. 그쵸? 1인치는 2.54cm 너무 다르니까 단위가. 그래서 데시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라. 이렇게 정정을 할게요. 아키텍처럴로 하면 안 된다. 예, 왜 건축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자가 아마 미국인이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프리시전 이렇게 보면은 0, 0.0, 0.00, 0.000, 0.00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소수점 이하 단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몇째 단위까지 내가 정확도를 표현할 수 있게 그릴 거냐. 보통 이게 0.0000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0 또는 0.0으로 바꿔두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치 명령어나 아까 오스냅 포인트를 미세하게 잘못 잡아서 도면이 조금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9000을 그려야 되는데 9000.1247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공할 때는 사실 별 문제 없지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도면 작업할 때.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실제 시공에서 반영하지조차 못하거든요.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프리시전 자체를 굉장히 좀 좁혀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우측에 앵글, 각도죠. 지금 데시멀 되어 있으니까 디그리 미니섹 이것도 똑같이 다른 데서 사용하는 용어고 레이디언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고 다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데시멀 10단위로 움직이는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프리시전 각도에 몇 점 몇 가지 표현할 거냐. 그리고 보통 우리 수학에서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10도, 20도, 30도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이게 제일 처음 수학 배울 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시계는 이 방향인데 왜 이쪽으로 각도를 세냐. 수학적으로 그렇다니까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싫다. 나는 클락와이즈로 하겠다 각도. 그러면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남들 쓰는 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쵸? 그 다음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냐 뭐 센티미터냐 미터냐 이런 것들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우린 작업을 하니까 항상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까지만 세팅값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요거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오늘 수업 종료할게요. 자, 왼쪽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 얘가 100이다 그러면 100만큼 띄워서 복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선을. 근데 사실 이게 좀 힘든 게 여러분들 100만큼 띄워서 복사하시면 여기에 있는 선이 같이 복사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하시고요. 무시하시고 그냥 요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가지고 있는 기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요거 그리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막 70단위로 그리다가 그쵸? 70단위로 그리다가 갑자기 2700, 1000 이렇게 100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공 다 떼고요. 예. 자릿수 하나씩 줄여서 그릴게요. 이해되시죠? 274, 213, 71, 25, 10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그리는 스케일이 좀 맞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되게 커지긴 하는데 다시 오늘 그렸던 것끼리도 안 맞으니까 오늘끼리는 내용을 좀 맞춰 놓읍시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리고 출석 확인 캡처하고 종료할 거예요. 요거 그리는 시간 5분 드릴게요. 36분까지 한번 그려 보십시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